안녕하세요. 코엘 성형외과 강창균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 성형 전에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는 굉장히 예민한데 실리콘을 넣는 특성상 염증, 비침, 구축 등의 증상으로 재수술이 많은 부위입니다. 다른 부위와 다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분들이 좀 늦게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코 성형을 세분화하면 크게 콧대와 코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콧대부터 사용되는 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실리콘은 콧대 성형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죠.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아요. 역사가 가장 오래된 재료이고요. 그 말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인체에 가장 적합한 꽤 검증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실리콘 사용 시 염증이 많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리콘을 넣으면 염증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대부분 코 성형을 하신 분들이 실리콘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실리콘을 넣어서 염증이 생겼구나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리콘 자체가 염증의 확률을 높인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실리콘은 원하는 라인을 만들기도 쉽고 문제가 발생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비교적 제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콧대에 넣는 보형물 중에는 실리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보형물, 고어텍스. 고어텍스는 이제 실리콘보다는 조금은 부드러운 재료인데요. 생체 친화력도 뛰어나지만 자가 조직, 우리 코 안의 조직하고 유착이 많이 돼요. 그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제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환자분, 의사분 다 고생하게 돼 있죠. 피가 많이 나니까 붓기도 오래 가고. 제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이유는 염증의 확률이 실리콘보다 높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실리텍스. 지금도 사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실리콘의 장점과 고어텍스의 장점만 모아서 추천한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하긴 했는데요. 엄청난 장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실리콘이고 그냥 실리콘을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걸 사용하면 더 많이 높일 수 있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고실리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실리콘을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이물질을 사용하기 힘들 때 콧대에도 굉장히 드물게 늑연골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귀연골, 비중격 연골 주로 코끝에 쓰는데, 환자분들 이제 성형에 대해서 지식이 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콧대에도 늑연골, 귀연골, 뭐 비중연골 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콧대는 대부분 이물질은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을 가장 많이 쓰고요. 드물게 뭐 재건을 해야 된다든지 실리콘이 너무너무 큰 부작용을 겪거나 했을 때 인체 자기 조직, 자가 조직을 쓸 때 콧대에도 자가 늑연골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콧대 자가 늑연골을 사용하는 경우는 뭐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특수한 경우고요. 프라이머리로, 그다음에 재수술로도 늑연골을 콧대에 쓰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을 해야 되는 경우에 늑연골을 콧대에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콧대 늑연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기증 늑연골의 크기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가 늑연골로만 콧대를 성형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피지방은 이제 환자분 엉덩이에서 이제 본인 걸 떼어서 쓰는 거죠. 당연히 이물 반응이 없고 염증의 확률이 없습니다. 보형물 특유의 티가 나거나 비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채취 부위에 흉터가 남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그 흉터가 뭐 딱 보이는 부위는 아니고요. 콧대에 넣는 보형물 3종류, 자가조직 보형물 2종류, 이렇게 해서 살펴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프라이머리, 첫 코 성형으로 굳이 엉덩이 진피지방이라든지 늑연골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필요는 거의 100%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 성형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재수술이 필요할 때 비교적 안전하게 자가조직 보형물을 사용하는 게 그때그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중격 연골은 코 안쪽에 있는 연골입니다. 그 코 안에 있는 연골이기 때문에 동시에 코 성형을 하면서
같은 필드에서 이제 채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재료입니다. 상대적으로 알맞은 강도로 코끝을 바짝 세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채취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다른 연골을 추가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연골은 귀를 만져보면 굉장히 탄성이 있죠. 탄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부드러운 코끝을 만들어 줄 때 귀연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코끝은 결국은 높이 세워야 되고 이게 처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지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귀연골 자체만으로는 코끝이 나중에 처지지 않는 지지대 역할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귀의 통증이 오래가는 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늑연골은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좀 화려한 코끝을 원할 경우에, 그 다음에 코가 너무 들려 보이셔서 들창코인 경우에 코끝을 많이 내려야 될 경우,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보다 강한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이때는 늑연골이 필수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끝에도 연골이 아닌 이물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인공뼈라고 부르는 매드포어 그리고 메쉬 등이 있습니다. 근데 코끝에는 이 두 가지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코끝에 이 매드포어라든지 메쉬 등이 과하게 들어갔을 때는 염증이라든지 어떤 코끝 휨, 코끝 비대칭, 코끝의 이물질 돌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콧대 성형과 코끝 성형 재료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무리한 코 성형을 지향하고 자신에 맞는 재료들을 적합하게 잘 사용한다면 여러 번 할 필요 없이 단 한 번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코 성형 여러 번 하시는 분들은 첫 수술에서 생긴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 성형은 최소 2번은 해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충분히 알아보시고 충분히 토론하시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시고 의사와 그 목표를 동일시한 다음에 수술을 결정하시면 한 번에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달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셔서 더 많은 자료들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